안녕하세요. 저는 하영순입니다. 52년생 용띠고요. 지리산 자락 아주 산골 마을에서 10월 어느 날 태어났어요. 저는 12남매 중에 10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달은 10월달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날을 몰라요. 시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약은 점장이라도 나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다. 태어난 날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약간 저는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다른 자매, 오빠들하고 또 조금 다른데 12남매 중에서 제가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받았는 이유가 제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사랑받게끔 행동을 했어요. 이쁜 짓만 골라서 제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수염이 하얗게 이래가 학교 오시면은 동무들이 다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렇게 알아. 이게 사실은 60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학교 오시는 게 너무 창피해서 숨었어. 숨고 그 당시에는 괜히 그렇게 아버지가 연세 많은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 나와서 그런지 딸만 열이고 오빠가 둘이세요. 그러니까 10번째 어떻게 2남 10년이니까 제가 8번째 딸이 되네요. 근데 오빠 둘을 넣고 저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저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 연세가 많으니까 사랑방에 냄새나고 이랬어요, 아버지 방이. 근데 저는 아버지 방 청소, 세수대야의 세수물 이런 걸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상당히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국민학교 졸업은 겨우 하긴 했는데 출석률은 아마 3분의 2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 아버지가 이제 그 지방에 유지셨고 그래서 뭐 대학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졸업은 했는데 졸업한 것 치고는 너무 저는 실력이 그래서 한 3학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제가 그렇게 쭉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느끼고 사고하는 게 취미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 생활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건데 소 풀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를 몰고 산에다 풀어놓으면 소가 풀을 또 먹고 해가 지면은 이제 소를 몰고 집에 오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산에 가면은 그 사금파리가 좋은 거는 햇볕에 반짝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다 깨진 사금파리인데도 저는 제 눈썰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금파리를 치마 폭에다가 다 가지고 오는 거라 그걸로 제가 10년 전이었구나. 제가 지금 74인데 10년 전에 그 청와대 앞에 보안여관 가는 데가 있어. 그
갤러리에서 제가 첫 번째 전시회를 했어요. 그 사금파리, 이게 어릴 때 모았던 사금파리를 가지고 이제 치마에다 싸가오면 아버지가 그 옛날에 뭐 고래장 할 때 밥그릇 같은 거 다 묻어준대요. 그게 겨울 되면은 땅이 얼어서 이래 솟신다 하나 그래 묻혀있던 그런 게 한번 이래 디비지는 기라.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밖에 그때는 이래 뭐 이래 걸어서 이래 해도 세월이 흐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사금파리가 되는 기라. 그거를 저는 치마에다가 갖고 와서 근데 아버지가 귀신 묻어 온다고 하면서 그냥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저희 집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지주락 하나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 이제 면 소재지인데 어느 마을에는 무슨 부자, 어느 마을에는 무슨 부자 하듯이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하부자라고 하부자 딸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다 아버지가 버리지를 않고 집에 옛날에 방공호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방공호에다가 아버지 그거 사금파리를 그 비료푸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두신 거라. 저는 결혼을 하고 아버지 다 이제 돌아가신 뒤에 시골집을 갔는데 그 방공호를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어릴 때 컸던 방공호가 쪼맨한 기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모았던 가추수 같은 사금파리가 비료푸대로 2개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살진 않는데 딸이 서울에서 이제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게릴라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전시회 제목이 엄마의 서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시골에서 남편이 1톤 트럭으로 제 소장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 전시회를 했는데 게릴라 전시니까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냥 반짝했어요. 했는데 미국에서 뭐 어떤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 그 사금파리가 옛날에 사찰에 천년 고찰에서도 많이 주워 모은 거라서 아 이거 연구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전시하기가 너무 아깝다. 이런 전시회는 외국에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따뜻한 전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다큐 3일 또 뭐더라. 근데서 촬영을 하자는 제안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딸이 다 그냥 거절하고 가볍게 엄마 소장품 햇볕 한번 쐬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기타를 치고 싶었어요. 제가 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기타 치는 사람이 참 좋아서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에 기타 치는 남자애가 딱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는데 제 둘째 올케 언니의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기타를 참 좋아해가 지금도 기타 치는 한 사람을 알아서 덕수궁 그 돌담길에서 버스킹을 한번 하고 싶어요. 기타를 쳐주고 저는 그 이현실의 찔레꽃 그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공연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그 노래가 참 좋아해. 이게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이래 적어봤는데요. 남편은 매사에 깔끔해요. 깔끔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그 뭐라 그러노, 벽에 못질도 안 하고 유일하게 달력 하나만 딱 거는 거. 근데 저는 모든 게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이쁜 거 벽에 걸려 있어야 되고 막 이래 진열이 되어 있어. 처음에는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꼼짝 못 했거든요.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인형을 겨울 옷을 뜨개질로 해가 입히고 또 뭐 여름 같은 데는 그 옷을 싹 벗기고 뭐 꽃무늬가 잔잔한 꽃무늬 있는 거를 원피스도 해 입히고 그래가 벽에를 쫙 걸어 놓는 게 취미야. 옛날에 지점톡 하는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할 무렵에 저는 지점톡. 신기한 게 남들이 하는 거는 저는 왜 안 했는지 몰라. 항상 비껴가는 거야. 유행을 저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형을 벽에 쫙 걸어놔 놓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 되면 싹 괴짜간으로 다 들어가요. 말끔하게 해놓고 남편 출근하면 또 쫙 걸어놔 놓고 그런 이중생활을 숨바꼭질 하듯이. 저는 제 20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도 하락하면 조금 울먹이는데 20대에 저는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했어. 제가 혼자 이래 낙설악하나 이런 사랑. 남자는 저보다 키가 좀 커야 되겠죠. 그 둘이서 걷다가 이 남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나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렇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싶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남자는 이래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래 올려다보면 가벼운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손녀한테 내 얘기를 기록을 이래 남기고 싶었거든요. 딸아이가 30에 시집을 가서 10년 있다가 아이를 그 인공수술인가 어렵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 근데 그 아이가 뭐 대학 갈 때나 제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를 조금 할미는 이래 했단다. 그래서 손녀한테 남기고 싶어서 이걸. 그래서 남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남편 얘기를 하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참 남편한테 나쁜 아내였거든요.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어떤 게 사랑인 줄도 몰랐고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때늦은 후회고 아마 지금 제 상태로의 남편을 만났더라면 최고의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참 불행하게 사셨거든요. 이렇게 씨바지라는 걸 아실런지 저희 아버지가 그 마을에 치주고 이러다 보니 딸만 7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우리 애가집인 엄마는 딸만 5이에요. 딸 5이가 다 이뻐요. 이모고모. 아들을 둘이 놓고 커는 마호석에 이제 아들이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저는 외가에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뭐 겨울에 농구는 맞는데 영희를 낳았나 영림이를 낳았나 엄마가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셋 다 생일을 몰라요. 그런 삶을 살고 저는 어릴 때 좀 영리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 마음에 왜 엄마는 아버지가 하작하는 대로 안 하고 저렇게 맞을까? 그냥 알아가는 대로 하면 때리진 않을 텐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아원에 부모로 있으면서 하영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난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모가 없는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년 시설이 불행했는데 남편은 안 못지않게 유년 시설이 너무 불행했던 거야. 불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30대가 되면 이건 제 경험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30이 넘으면 유년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나 봐. 나는 그랬거든요. 남편도 그랬어요. 남편이 눈이 하얗게 내려오는 산에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나무를 해가 오라고 그런데요. 산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눈이 왔는데 그렇게 서름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를 첫날 밤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을 내가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때 20대였으니까. 난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이 너무 나는 많아서 지금도 참 힘이 드는데 그걸로 나는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내 트라우마가 30이 넘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야. 아버지가 엄마 학대하는 그 모습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모르잖아. 결혼하니까 남녀의 뭐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딱 하니까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제가 이유 없는 병에 걸린 거야. 몸이 이제 세진해지고 가랑잎처럼 몸에 뭐 수분 하나 없이 말라깽이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그냥 아픈 거야. 병원에 가도 아무리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견딜 수 없는 저는 통증으로 몇 년을 헤매다가 몇 번 자살 시도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남편이 4년 전에 산속에서 남편하고 양봉을 했는데 양봉이 거의 40kg예요. 그걸 들고 이러다가 허리도 고장이 나서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다가 잘못되가 남편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복지관에 심리 상담 받기 위해서 왔는데 상담을 받아서 좋아진
그 울기만 했어요. 1시간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에. 우는 것도 치유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다고 뭐 말도 못하고 울기만 벅벅 울고 그래는 이 복지관에 이거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식당에 봉사를 지금까지 3년인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품속같이. 근데 이제 남편 3주기를 딱 지났는데 제 생일날 10월달에 와인을 딸아이하고 마시면서 아빠도 이제 좋은 데 갔을 것 같고 엄마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참 사랑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경험이 전혀 저는 남자 경험이 없다가 남편하고는 그냥 멋모르게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우연히 이 새로운 얼굴이 스님 바지를 입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좀 스님한테 애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식당에 일을 하면은 퇴식 후에 그 밥을 먹은 식판을 받는 일을 하니까 어른들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래갖고 항상 보니까 그 어른들 아랫도리밖에는 볼 수 없는 거를 신발하고 스님 바지를 딱 입은 분이 식판을 내려주는데 스님이다 하고 이래 보니까 스님은 아닌데 식판을 참 정갈하게 비웠더라고. 그리고 얼굴도 느낌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럼 그 정도로 그냥 지났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우연히 나도 체력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 사람도 하는데 체력장 앞에서 서로 빗나가면서 이제 오늘은 좀 늦네요. 이 남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인 거야. 아니 쌤도 여기 운동을 하냐? 그때 한대. 그럼 나 운동하는 걸 봤냐? 자기는 봤대. 그럼 나는 왜 못 봤을까? 이제 이러면서. 그럼 나는 4시에 약속이 있는데 3시 반이야. 30분 운동하지 말고 우리 잔잔할까요? 이랬더니 이 남성분이 응해줬어요. 그래서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내 얘기를 막 이래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 했는데 이 사람도 상담 대학원을 다니고 이래서 그러는지 뭔가 자기도 이 여자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만나게 된 거야. 만나게 들었는데 나하고 놀래요. 아니 이제 크리스마스락 하는 거를 내가 그때가 70 몇 살이었나 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았어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 했어도 그렇고 시골에는 해가 빠지면 다 집안에 있어. 밖에 어두워서 못 나가잖아. 그게 내가 습관이 돼서 그러는지 이 밤에 이 외출을 제가 참 싫어해요.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무렵에 복지관에서 대가족 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화를 나는 티켓을 하나 얻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는 안 간다고 저를 주는데 마침 내가 이 남자를 갈라는 하니까 간다고 그러고 둘이가 남자하고 영화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남편하고 맘마미아를 보다가 남편이 보는 도중에 힘들어해서 못 본 그거고 영화는 제법 봤지만 남자하고 영화는 이 남자하고 처음 본 거야. 대가족을. 그래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명동성당 그 마리아상 앞에도 둘이가 가고 이래 했는데 이제 몇 번 만났죠. 만나면서 저는 집이 부암동이니까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요. 산속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참 차 타고 다니는 게 싫어서 저녁을 먹고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청와대 앞으로 해서 집에 걸어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냐 하니까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느닷없이 청와대 앞이 그때는 딱 둘이 걷는데 좀 어두컴컴해요. 거기 청와대 정문을 벗어나서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지. 올려다보고
입을 맞추고 싶었다고 20대에 너다없이 가다가 내가 이 남자가 나 입 맞추고 싶어요. 내 말이 나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말은 이 남자 항상 했을 거야. 딱 서가 있는 거야. 서가 이렇게 내 키가 좀 내복하는 거 내려다 보는 거야. 나는 홀쭉 해갖고 이 사람 입을 탁 맞췄어요. 내가 그래가 내가 이 사람을 범한 거지. 그리고는 둘이서 그냥 걷고 우리 집 앞에까지 데려두고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누워서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야. 아, 이런 거를 내가 해보고 싶었구나. 근데 이 나이에 20대에 하고 싶었던 거를 70대에 해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징그럽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는 세례명이 걸라라니까 걸라라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절의 본명이 현산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산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걸라라라고 부르고 난 너랑 놀고 싶다. 우치도 놀자 그러고 이제 복제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신체 접촉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누구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죠. 딸아이가 대문 밖을 나가면은 엄마 손을 이리 잡아요. 근데 난 그게 그래 어색하고 불편한 거야. 그래서 손을 제가 이래 그냥 뿌리치고 혼자 걷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근데 이 사람하고 복제관을 나가면은 그냥 손을 잡아요. 그 손을 안 잡는 날이 없었을 것 같아. 지금쯤 내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으면 참 잘했을 것 같고 결혼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고 이게 몸과 마음이 다 열리는 거야.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나의 손녀 김희진에게 전하고 싶다. 사람은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만을 위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어디서든 이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 사랑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녀, 제가 하고 싶은 건 복지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어릴 때 저는 공부는 못했어도 아주 국민학교 다닐 때 사은회 할 때 검은 장갑을 부를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노래 때문에 내가 살지 않았나 이 생각. 어릴 때 산 속에 살면서 그 거룩한 김민기님의 아름다운 사람 노래 있지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들판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가는 노래라. 그런 노래를 듣고 성장을 해서 감수성이 풍부한지 그냥 그걸 모르겠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모여서 먹는 것이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 제 엄마가 그렇게 해가 왔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주변에서 거의가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알아요. 집이 오픈돼가
오죽하면 손녀가 할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아르켜 주면은 안 돼요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이 맛있어 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볼 때 저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여기까지 하영순이었습니다.